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리가 대명당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여기가 바로 청와대 자리예요. 원래 내려왔다면 이 자리가 바로 청와대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국무총리 자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관들이 잘못돼 갖고 이 자리를 못 본 거예요. 원래 이 자리는 민간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너무 큰 자리라. 이 자리는 왜 크냐면 왕릉지가 있으면 가장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사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택지는 국사봉이 바로 주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산이 된다는 것은 곧 임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터가 바로 임금이 나오는 터예요. 그리고 이 터에 있으면 임금이 되는 터예요. 임금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남영군묘 아시죠? 남영군묘에서 2대 천자지지가 나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명의 임금이 나오는 자리 2대 천자지지가 되면 그 2대 천자지지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자가 고개를 다 숙여야 돼요. 그런데 남영군묘에는 좌측 이완용 같은 신하가 고개를 빡 쳐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 터는 대왕지면서도 왕릉터예요. 여기가 왕릉터고 임금 능이 있어야 되는 터예요. 이게 엄청 큰 터거든요. 한번 이쪽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좌측에 있는 좌청룡과 우백호를 한번 보세요. 우백호. 여기서 보시면 좌청룡을 한번 보세요. 고개 쳐든 게 있나요? 네, 쳐든 거 없어요. 요렇게 고개를 숙이고 넙적 엎드린 것은 임금에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것도 임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역성을 할 때 나타나요. 이건. 근데 여기 터들은 가만히 보면 요렇게 조아리고 요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임금이 여기에 있을 때 바로 산들은 다 요렇게 조아리고 있어요. 대적을 안 하겠다,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청룡 자리를 보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백호 자리를 봐도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다 임금에게 절대적으로 고개를 안 들고 있어요. 철저하게 바로 제왕지라는 얘기예요. 또 제왕지가 되려면 공통점이 이 털을 중심으로 감싸줘야 돼요. 이게 보셔요.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거 보이셔요? 그 누구도 왕지에 대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2인자도 허락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왕지가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안산이요. 일안산은 보면 우백호 끝자락에 일안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이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위에 보면 삼안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조산은 바로 계룡상 천왕봉이 바로 조산이에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삼이요. 삼. 안산이 3칸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제왕지가 나오고 또 뭐가 있냐면 더 큰 산 밑에 있죠. 이안산이라고 했던 거. 거기에 저 산이 뭐라고 보셔요? 모든 산이 강한 산이 품 안에서 감아주는 형국이에요. 보이시죠? 저 산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목화토금수 산에서 목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세자를 두었다는 뜻이에요. 세자가 있는 군왕은 절대적으로 역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터가 바로 제왕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왕터도 나이가 있어요. 저 정도 어린 세자가 있을 정도면 저 어린 세자의 나이는 과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4살에서 15살 된 왕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따지냐면 저 높은 데 있는 데 있죠. 안산이지만 조산으로 봐주세요. 이때는 조산을 보시면 조산의 높이에 딱 반절이 왔죠. 30으로 따진다면 전 15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5살에서 14살에 세자가 있어요. 15에서 14살 정도의 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군왕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45 정도가 평균적이에요. 45밖에 안 된 임금이라는 것은 한참 젊다는 뜻이에요. 이 명당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터 자체가 45 정도밖에 안 되는 군왕이 머무르는 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진짜 직관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이것을 다 맡아서 했다면 전 여기를 바로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대통령 관저를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터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터에 있는 것조차도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보면 동작동 현충원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명당터예요. 그때 엄청 더웠죠. 명당터는 엄청 더워요. 기열이 엄청 강해서요. 여기는 재밌는 건 뭐냐면 올라가는 층층마다 풍수가 틀려요. 이런 터 보셨어요?
아래서 보는 풍수하고 30% 올라간 풍수하고 70% 올라간 풍수하고 다 틀려요. 여기 보는 위치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눈이 즐거워요. 이런 터를 운이 좋게도 여기 사장님께서 저희가 촬영하게끔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와주셔요. 예. 왜냐면은 제가 이런 터를 꼭 풍수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터를 진짜 보여주고 싶고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 터를 꼭 풍수를 하고 싶다 해갖고서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기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으시게 됐나요? 좋은 자리 찾는 것보다도요, 그 한 10년 전에 제가 뭐 여기 땅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 봤는데,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가슴이 설렜던 땅이에요. 뭐 사랑을 보고 가슴이 설렌다든가 보면, 저는 이 땅을 딱 밟는 순간, 야, 세상에 이런 땅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가슴적으로 와닿는 땅인데, 여기 그 생물님께서 좋은 땅이라니까 너무 그 기분이 좋네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땅을 맨 처음에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못 해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왜? 사장님이 땅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땅을 함부로 말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제왕터입니다. 임금터입니다. 이 땅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 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지관이 없어서 이 땅을 못 읽어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요. 여기 보면 배산 임수에다가 정확하게 3단의 안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 제왕지, 뒤에서는 아버지 제왕 군왕지가 밀어주고, 군왕산이 바로 국사봉이 있어요. 국사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임금지라는 얘기예요. 국사봉이 주산이면서도 혀를 밀어주는 형태. 그래서 군왕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세자도 있는 터예요. 이런 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터거든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 땅을 어떻게 개발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개발이 다 됐어요. 됐고 월주도 분양이 또 이제 완료된 상태고, 이게 여기가 그러면 분양이 한 90%, 한 95% 정도 분양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한 약 3만 평 정도 되게요. 여기가 분양이 처음에는 안 됐던 원인은 고속도로가 요 옆으로 지나간다고 했는데, 고속도로가 작년 7월 달에 이 옆으로 안 나고 저쪽계로 이제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뒤로 고속도로가 근리 이제 변경돼 가지고 그때 분양이 많이 됐어요. 정말 군왕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 사시는 분 중에 미래에 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요. 이 터에서는 제가 장담을 하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안 나오면 병신이요. 이런 땅에서 대통령 안 나오면 병신이요. 근데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런 땅을 갖고 이런 땅에서 대통령이 나오려면 내가 어느 정도 세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동네에서 이 땅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을 밀어야 돼요. 제가 풍수할 때 말씀드렸죠. 명당에서 나오는 대통령만 대통령이다 라고 했죠. 그 자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렇다고 이 유튜브를 보고 이 땅 막 살려고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어떤 면에서 저도 배가 너무 아파요. 저도 돈만 많으면 이 땅 다 사고 싶어요. 땅에다가 막 대저택을 져갖고 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대통령이 나온다면 예. 정말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구군은 확 달라져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할 때는 이 구군에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를 받아들일까요? 이 구군이. 첫째, 도둑놈 안 돼요. 사기꾼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서 대통령 하려는 자 안 돼요. 이 땅은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지기가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인정받은 자, 세를 인정받은 자,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만이 여기에 바로 집을 짓고 대통령의 꿈을 가져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절대로 능력이 없는 자는 대통령 되면 안 돼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국민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국민을 현혹 안 시키는 대통령, 그런 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요. 이 터에다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대통령 터에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이나
남의 종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오면 국론 분열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알아야 되지만 국론 분열을 시키는 대통령은 절대 뽑지 마세요. 만약에 내년에 이 말이 나가면 저 선거법에 또 재판을 받아야 돼요. 다행하게 선거가 아니어서 저는 재판을 안 받아도 돼요. 주택지 말고 다른 어떤 용도로 쓴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것이 오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문제가 많아요. 이 땅에 원래 청와대가 있어야 돼. 이 땅은 국무총리 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공장이 들어서도 안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율락가가 들어서도 안 돼요. 여관이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좌청룡 부분에 전원주택을 짓는 모습이 보여서 약간 흉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원래 여기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 혀를. 만약에 주택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허락을 내줬으면 됐는데 저렇게 흉물이 되면 이 제왕지지가 흠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와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바로 보면 여기는 무인은 괜찮아요. 무인은 안정적이고 깨끗하거든요. 장군들은 깨끗해요. 그런데 꼭 보면 문신들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요. 초대 문신들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냥이 끝나면 꼭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사냥이 끝난 다음에 개를 안 잡아먹으면 그 개가 주인을 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터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터에 청와대를 만약에 짓게 되면 꼭 직원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공신이라는 거 아세요? 조선시대 때는 공신이 있으면 일부러 역적을 만들어서 나중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공신이 많으면 세금이 공신들한테 다 가요. 그럼 백성은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공신이라는 걸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국가의 유공자들이 많아지면 그들한테 세금이 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5.18 유공자예요. 그들한테 세금이 1년에 얼마나 가나요? 매월 200만 원씩 따졌을 때 4,000명이었을 때 얼마인가요? 옛날에는 바로 그런 면 때문에 공신을 역모로 밀어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세금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신들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해요. 그럼 안 죽어요. 그 공신들은. 왜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을 줄 필요가 없는 공신이 됐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공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왕지가 형성이 되면 바로 자청룡에 있는 그 단점, 사냥이 끝나면 무조건 개는 잡아먹어라. 아시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개고기가 문제가 생겨갖고서요, 개 잡아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락사 시키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얻어진 국민 세금을 한쪽으로 빼돌려 버렸어요. 그럼 이제 안락사도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가 막 개장에서 지저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풍수예요. 이 군항지에서 최고로 좋은 명당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으실까요? 그럼 이 군항지에서도 최고의 명당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순으로 가는 걸로. 여기 군항지 최고 명당. 이게 이렇게 쫓아가요. 최고 명당. 이게 가리켜 주는 거예요. 잘 보셔요. 혈이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도는 게 혈이에요. 저 위에 가서 찍으세요. 뛸게요. 너무 커서 뛰어야 돼요. 이렇게. 아, 땀차. 엄청나게 넓어요, 여기. 예.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돼요.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니까 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대명당이라. 그리고 한번 보셔요. 여기에서 한번 보셔요. 아까 저 밑에서 본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요. 완전한 임금자리라. 보셨어요? 아주 안성맞춤이죠. 왕자에서 앉은 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왕자에서 앉은 대로 이렇게. 딱 이 시점이 바로 왕자에서 앉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고의 명당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명당. 이거 분양 되셨나요? 이거 분양된 사람은 땡 잡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대혈자리는 너무 커요, 혈 자체가. 그리고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이게 보실 때 혈 자체가. 천부경에서는 80일을 최고로 쳐줘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80일 군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왕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황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걸 악착같이 뺏어서 여기다가 청와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민권이라 사유재산을 나라에서 반강제적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2인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터가 그렇게 큰데 대혈지 군왕지에서 2인자 두 번째 큰 혈. 말씀드리지만 이 혈은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로봇처럼 짜여 맞춘 것처럼 얘가 쫓아갈 거예요. 여기는 아까보단 혈이 작아요. 아, 예. 느끼시죠? 원이 적어요. 최고 제왕 자리는 원이 커요. 아, 힘들어서 죽겠네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저기 제왕 자리. 어딘가 모르게 찍어 누르는 맛 나죠. 아까 거기는 편안하게 의논하는 맛인데 이 터는 내 명령을 따르라 이런 식이에요. 아까 거기는 화합해라. 그리고 세자가 너무 잘 보여요. 세자가 잘 보이면 안 돼요. 왜일까요? 세자는 임금이 되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대면 안 돼요. 나댄 세자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도세자일까요? 잘렸지요, 바로 한 칼에. 여기는 바로 아버지가 세자를 내쫓는 형국이에요. 바로 양녕대군이에요. 이방원이가 본 양녕대군은 지랄을 하고 있네 라고 하고 있거든요. 훤히 보이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풍수는 항시 역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양녕대군을 보는 거예요. 양녕대군이 깜짝깜짝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참지요. 아, 저놈 죽여 말어. 어떻게 했어요? 이방원이는 끝까지 양녕대군을 군왕으로 앉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방원이 마음이에요. 여기는 바로 이방원이 터요. 바로 이런 제왕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이 땅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세상 밖으로. 그것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안 기다리고 우리 현재 2019년에 사는 사람들 눈으로 바로 제왕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왕의 꿈을 꾸고 있는 자는 바로 여기에 집을 짓고 아침에 제왕을 보는 그런 형태의 집을 만들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만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나오게끔 꿈을 가진 부모들만이 여기다가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세 번째 제왕지를 가볼게요. 세 번째 터. 지금 올라와야 되겠는데요. 작지요? 네. 예. 여기 또한 엄청난 명당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봐요. 세 번째.
두 번째보단 좀 편안하죠. 예. 여기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이걸 풍수학적으로 한다면 세종이요? 예. 아까 제일 최고 큰 터가 세종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원이 나왔으면 누구 자리일까요? 정종이요. 이방원이의 형. 아까는 이방원이 터에서는 꼴 사나서 안 보였잖여. 근데 지금은 꼴 사나서 보이잖여. 다 평온하고 다 받아주고 싶잖여. 그죠? 아까는 세자가 알싸알싸 했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보이고 손바닥에다 내놓지요. 오히려 다 놨기 때문에 평정이 된 거죠. 이 터도 바로 평정을 할 수 있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요. 여기 왔더니 바로 저 좌측에 보면 문신 중에 대가리가 삐쭉 역성을 하는 놈이 태어났죠. 여기 보셨어요? 도둑놈이 보인 거예요. 저게 바로. 그럼 정종이 도둑질을 당했죠. 이방원에게. 그런데 누구한테 저 도둑질을 당했을까요?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양녕대군에게 자기 각시 뺐던 거 아니에요? 추처 뺏겼잖아요. 이해 가셔요? 좌측에 있는 문간이 양녕대군이 자기 여자를 뺏었잖아요. 풍수할 때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우측이 여자예요. 내가 볼 때는 좌측이 남자예요. 그렇게 풍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리키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이에요. 항시 주산을 등지고 우측이 남자예요. 좌측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 군왕제에 있는 저 도둑놈이 바로 양녕대군 때문에 여자를 뺏겼잖아요. 여기서 남자 여자를 따지는 건 바로 복희씨를 보세요. 좌측은 큰 누나 장녀, 좌측 중간은 둘째 아들, 끄트머리는 강계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우측 끄트머리는 장남, 우측 중간은 둘째 딸, 우측 어깨 부분은 막내 딸. 이렇게 하세요. 궤에서는 하나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측에 남자가 하나 있고 좌측에 여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주산을 등지고 좌측은 여자, 우측은 남자예요. 어떤 지관도 제가 지금 지관들을 다 깨려고 나왔다고 했어요. 무식하게 지관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지관하세요. 문안 걸 보고 지관을 했다가는 저한테 다 깨져버려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좌측에 있는 저 군왕 애첩을 뺏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양녕대군이 이 후궁을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그 얘기를 듣고 승질이 이빠이 났죠. 양녕대군이 잘리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터를 만약에 집을 짓게 되고 임금터가 되면 꼭 세컨드 만들지 말아요. 뺏기니까. 이 명당은 집을 짓기 전에 주인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 더워요. 여름이라 더운 게 아니라 명당은 엄청 더워요. 그래서 눈이 빨리 녹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땅속은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그러니까 집을 지면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군항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게 풍수적인 그 명당으로서의 가치를 따진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신성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사로 들어갔어요. 기관들하고 절대 사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군왕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제왕지가. 하나는 대가리 셋 달린 현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든 게 다 감아주는 제왕지가 있었어요. 신성동에 실제 그런 터가 있어요. 그런데 정으로 끝까지 가신 분은 제가 풍수를 해줬어요. 알아서 주세요. 그래서 알아서 받았어요. 그래 애들 이름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다 바꿔줬어요. 제왕지니까 제왕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사로 나가신 분은 제가 딱 그랬어요. 200억짜리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20억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분 재산은 총 해봤자 9억밖에 안 돼요. 왜 제가 20억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삭값이에요. 풍수가들하고 할 때는 절대로 사로 하지 마세요. 정으로 하게 되면 적정가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사로 했을 때는 적정가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세종대왕처럼 큰 터 몇 평이나 되겠어요? 끼케야 400평밖에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터가 얼마나 될까요? 임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임금이 1년에 돈을 얼마나 쓸까요? 임금 될 때 돈을 얼마나 쓸까요? 1조 쓸까요? 10조 쓸까요? 100조 쓸까요? 그게 바로 풍수 비용이에요. 만약에 사로 했다가는 저한테 이 세종대왕터 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저는 100조를 달라고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집에 사는 한은 계속 임금이 나올 거니까 저는 바로 그 임금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값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을 잃어버리신 분한테 제가 왜 20억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뜻은 바로 안 해준다. 돈 있으면 달라붙어라. 안 해준다.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도 비싸서 저한테 의뢰를 못 했어요. 왜?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사니까. 제가 미처씨어 사로 들어온 사람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이 땅도 이 개발하신 분이 동의를 조금 해주셔서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땅을 볼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풍수 값어치를 묻는다는 건 이 터에서 대통령을 몇 명이나 당선시키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금액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수 비용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제왕터 큰 터 보셨어요? 한번 카메라 돌려봐요. 이렇게 큰 제왕터 보셨어요? 띵 둘러보세요. 이렇게 큰 제왕터를. 바로 이렇게 큰 제왕터는 이걸 바로 양택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택자리요. 음택과 양택이 있는데 어떤 무식한 인간이 이래요. 음택은 시신이 잘 썩는 곳. 미라란에 명당에는 시신이 안 썩는 거예요. 미라가 나오고 황골이 나오는 거예요.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뼈가 나오는 게 바로 천의 명당에서 나오는 거고요. 흉당은 8년만 돼도 시신이 탁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양택과 음택은 같은 명당이지만 묘자리로 쓸 수 있을 만치 혈은 바로 음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택은 궁궐을 질 수 있을 만치 이렇게 큰 터를 바로 양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양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자체가 분양 사무실에서도 저쪽 보시면 향을 너무 이쁘죠? 완전히 정원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그림이고, 여기서 보다시피 집을 졌을 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청룡과 우베코가 있고 안산이 있고 조산이 있어요. 제왕산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가장 뭐가 필요하죠?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지금 여기 큰 느티나무 하나, 여기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으면 여기 너무 환상이에요. 아니 정자 아니에요. 느티나무 큰 거. 예, 그럼 너무 환상이에요. 예, 들어오시죠. 여기 명당에 들어왔어요. 아, 8월이라 그런가 너무 더워요. 풍수할 때도 참 옛날 직관들 너무 대단하세요.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풍수를 하고 대명당지를 찾아준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도 명당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른 터들하고는 틀려요. 회전도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아까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최고 명당. 최고 명당 찾아요. 여기요. 여기가 최고 명당이에요. 두 번째 명당. 여기요. 여기네요. 앞으로 계약하실 땐 여기에서 하세요. 아니요, 사람이 앉게 하세요. 아, 밀집으로? 이해 가시겠어요? 최고의 명당에서 앉으면, 여기 앉으면 딱 앉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명당이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사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당하고 싶어요. 당할 이유는 없지만 당하고 싶어요. 이게 명당이 바로 요런 거예요. 또 세 번째 명당.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세 번째 명당. 네 번째 명당. 이게 명당이에요. 여기요. 이 짧은데도 기혈이 엄청 세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당. 예. 이해 가시겠죠? 예. 저를 가리키면 끝난 거예요. 여기 이제 네 번째 명당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저 나무가 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에 나무를 심어서 저걸 막아줘야 되고, 아까 그 개 있지요? 개를 가려주라, 개를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기다 나무를 심어서 저기 상처난 부분을 나무로 보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예요. 요 산이, 요 나무가 앞에 있는 나무 저 안산을 가려요. 근데 저거 이 정도는 또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동양야의 풍미. 저게 완전히 오픈되면 근심이 없어져요. 네. 지금 여기 분양 다 나갔나요? 현재 한 80%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80%요? 예. 여기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나요? 정년 퇴직을 한 4, 5년 정도 남기신 분들이
미리 이제 땅을 이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퇴직을 하시면 이제 전원주택에 이제 사시면서 예, 이렇게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과연 여기가 대명당지인지 알고 오셨나요? 물론 이제 그 풍수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누구나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좋은 자리다 생각이 드시면 그런 땅들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좋은 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굳이 이제 그 풍수지리에 대한 그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예, 누구나 느끼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그러면 현재 여기에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시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이신 것 같아요? 세종시 그 행복도시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연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문화생활을 뭐 즐기시기에도 접근성이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그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우선 이제 여기 자체가 이제 정남향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 수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상호 이제 교류도 잘 되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사시는데 뭐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이제 도심 생활과 전원 생활을 즐기시면서 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그 세종시까지 이 차로 갔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행복도시에 가장 이제 연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천천히 하셨을 때 군항지들 잡은 거예요. 군항지. 그러니까 제왕터기 때문에 제왕터를 잡은 거고 재물 한 번만 보고 가는 걸로. 왜냐하면 꼭 군항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저한테 물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터,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는 터,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까는 제왕터를 보느라고 그래서 여기 부동산 사장님께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터를 한번 봐달래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터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이 터에서 최고 돈 많이 버는 터, 이거는 돈 많이 버는 터예요. 예. 예, 돈 많이 버는 터. 이 땅에 모든 제복을 다 갖고 있는 터. 명당혈이 다 틀려요. 제왕터, 돈 많이 버는 터 다 틀려요. 여기가 돈 가장 많이 버는 터예요. 보셨죠? 여기도 넓어 보이는데요? 엄청 넓어요. 세종대왕이 돈이 많겠어요? 이방원이가 돈이 많겠어요? 이방원? 예? 왜 이방원이 돈이 많을까요? 세종대왕보다. 글쎄요. 세종대왕은 쉬운 얘기로 충신들을 죽인 경우 없어요. 거의. 이방원이가 죽였지. 세종대왕은 충신들을 재산을 뺏어서 거의 없어요. 이방원이는 충신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었어요. 자기가 임금 되기 전까지는 다 그들을 내 충신으로 삼고 임금이 된 다음에 그들이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다시 재산을 압수해버렸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돈이 없고 이방원이는 돈이 가장 많아요. 이해 가시겠죠? 여기가 바로 제복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의 힘은 바로 제복이에요. 아셨죠? 아까 이 터가 바로 이방원이 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명당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런데 제복터에서의 단점이 있어요. 바로 도둑놈이 있다는 거 항시 잊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기산이 좀 보이고. 예. 좌측에 도둑놈이 있어요. 꼭 여자 쪽에 도둑놈이 있어요. 바람 필 때 들키지 마세요. 꽃뱀한테 걸리지 마세요. 여기가 바로 꽃뱀한테 걸리면 돈 털리는 자리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항시 산 너머에 있는 건 도둑이다 라고 생각하셔요. 저쪽은요. 그래서 여기는 제복터라 엄청 세요. 예. 예. 여기가 정확하게 저 금강이 이렇게 감아주거든요. 감아주는 딱 중간에 있어요. 이 터가. 거기가 바로 제복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길이 들어오다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처럼 꾸불꾸불 들어와요. 네. 그래서 바로 저 용이 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털을. 아셨죠?
저 길은 용이에요, 용.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지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떼돈 벌려면 부동산 많이 사놓으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예. 그 대문을 때 좌측에다 줘야 돼요. 여기를 봤을 때. 예, 여기는 무조건 정문 놓으면 안 되고 자문에다 둬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혈은 동쪽에서 서로 흐르는 형극이요. 동에서 서로 흐르는 때는 항시 동쪽에다가 놔줘야 돼요. 서쪽에다 놓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서 가난해지는 겨. 아셨죠? 주차장 들어가는데도 여기 만약에 지하 주차장을 낼 때도 꼭 이 안쪽은 서쪽은 막아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동쪽 쪽에다가 꼭 주차장 들어가는 문을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여기가 부자가 되고 대복이 꽉꽉 쌓여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일자집은 안 좋아요. 약간 기역자집이 최고 좋아요. 여기 집을 질 때는 요렇게 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기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니까 길을 이제 다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가면 기역자집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네. 떼돈 벌죠. 이해 가시겠죠? 네. 현관문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쏙 들어와서 꽉 차죠. 들어오는 주차문도 여기다 대고 현관문도 이렇게. 그런데 약간 비켜줘야지. 그러면 딱 맞아요. 안 그러면 현관문을 이렇게 둬야 돼요. 들어오는 현관이 절대 문을 보이면 안 돼요. 풍수에서는 대문이 현관문 들어오는 곳을 보이면 안 돼요. 아셨죠? 그게 바로 풍수의 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집을 지면 망하는 거예요. 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